안녕하십니까, 한상만입니다. 2024학년도 대수능 6월 모평 분석과 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험 치르느라고 매우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여러분한테 잘 전하지 않는데 오늘은 진짜로 그런 느낌이 확 일었습니다. 항상 시험을 치르고 나면 분석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건데 6월 모의 평가는 항상 그 분석 끝에 돌아오는 여름 내 공부를 어떻게 할 건지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게 6월 모의 평가의 총평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번 시험인 경우는 그냥 대충 관성적인 계획으로는 모자라고 분석이 더 치밀해져야 그리고 저기서부터 깨닫는 어떤 원칙들이 자기한테 확실하게 잡혀야 지금 현재 여러분한테 벌어진 집단적 멘붕 상태를 극복하고 여러분들이 이후 여름 공부, 가을 공부를 거쳐서 수능시험에 가서 승리할 수 있는 계획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그 내용들을 소상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멘붕이 온 이유가 출제진들로부터 이른바 고정관념에 대하여 강력하게 파괴시키겠다는 거의 전쟁 같은 어떤 심리가 느껴지는데요. 해서 출제진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고정관념을 완벽하게 깨부셨습니다. 단히 고정관념을 깨부시면 어떤 익숙한 나의 고정관념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곳곳에 낯선 상태, 곳곳에 이상한 상태 이런 것들이랑 만나게 되고 그럴 때마다 멘탈이 흔들리고 붕괴가 오고 결국 내 점수는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파괴했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문제의 형식을 파괴시켰습니다. 21번 문제가 그런데요. 21번이 박스 안에 기억연득이 있거든요. 그런데 객관식이 아니야. 이 주제는 우리가 그동안 치러왔던 모든 기출문제는 기억연득 문제가 다 오지선다가 되어 있고 오지선다 중 옳은 것 하나를 찍어내는 그런 문제여서 대체로 많은 친구들이 5번을 찍어버렸다 하는 이 관성 때문에 출제자들 사이에 이미 오래전부터 이걸 계산해야 된다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해서 이번 21번 그 첫 출발을 알리는 문제였습니다. 기억연득 문제 그 형식이 너무 어색해가지고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그래서 저 앞에서 흔들렸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억도, 니은도, 디귿도 각각 다 판단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냥 찍을 때 정답 확률이 7분의 1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5분의 1인데 7분의 1로 어쨌든 찍어 맞히는 효과를 줄였다는 점. 극단적으로 말하면 수학 공부를 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찍는 게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난이도의 구성도 파괴시켰습니다. 공통문항에 12, 13, 15, 21, 22번 문제를 이따가 해설해 드리겠는데 그 문제들의 전반적 난이도가 어느 게 특별히 많이 어렵다고 느껴지기보다는 그냥 비슷비슷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22번 문제가 최고난도 문제일 거라는 우리의 고정관념마저도 저들은 싫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선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22번 문제를 안 풀고 지나가는 자, 안 풀겠다고 마음먹고 시험에 임한 자, 이 사람들이 저 앞에서 허덕이다가 이 문제는 건너뛰고 안 풀다가 지나가 버리면 내 점수가 급전직하는 이런 상황도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선택문항에 가면 28, 29, 30번이 있는데요. 28번이 제일 어렵고 이건 미적분도, 확통도, 기하도 그렇습니다. 29번과 30번이 비슷한 난도로 구성되어 있고 30번이 28번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30번 문제는 버리고 시작하지 이렇게 출발한 친구들이 28번에서 본인의 자존심을 세우느라고 시간을 몽땅 다 허비하면 저것도 틀리고 이거는 안 풀어 틀리고 이런 비극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난이도 구성의 파괴 효과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힘들게 이 시험을 치렀습니다. 여기서 빨리 이걸 깨닫고 네, 안 되는 문제를 적절히 체크하고 풀리는 문제를 향해서 쭉쭉쭉쭉 네, 진도 올라간 친구들은 그래도 본인의 점수를 어느 정도 방어했겠는데 그러지 못했던 친구들인 경우는 상당히 그 점수가 충격적이고 자학적인 상태도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이죠.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6월 모평이잖아요. 그러면 6평이 지금 이랬으니까 수능도 그럴 것이냐?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작년도 6월 모의평가 선생님이 다 분석을 해봤는데 다시 한번 28번, 29번, 30번의 난이도가 적어도 미적분 기준으로 해서 30번이 결코 28번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29번보다 30번이 더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6월 모평이 최근 들어서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점, 30번의 난이도를 떨어뜨리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6월 모평에서 계속 실험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작년도 수능 시험으로 갔을 때는 28번이 압도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고 오히려 29번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이런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즉 28, 29, 30 중에 어느 것이 특별히 더 어렵다라는 선입견을 갖지 말라는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28번이 제일 어려웠던 이번 6월 모의평가가 수능 시험에도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엔 거꾸로 28번 버리고 29번 30번 풀어야지. 이렇게 결심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핵심은 어쨌든 난이도 구성을 4점짜리 문항 중에 그 위치점에 있던 문제들을 대략 비슷비슷하게 구성하겠다라는 출제진들의 의도 하나는 읽히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6평하고 똑같지는 않겠으나 그 의도는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있었나. 그럼 이걸 의식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부터 어찌 할 거냐? 이런 계획으로까지 이게 이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두 가지만 요약을 해봤습니다. 낯선 문제들을 만났을 때 어쩔 것이냐 하고 특히나 이 시험이라는 것은 100분이라는 시간 안에 이 30개의 문제를 몽땅 헤쳐나가는 개념인데 그러자면 시간 전략이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특히나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지금 저 시간 전략이 잘 정립이 안 돼 있을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여름을 넘어서면서 여러분 모두가 여러 가지 모의고사 형식을 연습하면서 자신의 시간 전략을 세워놔야 되는데 어쨌든 저기서 구성한 난이도 구성의 파괴가 주는 뜻은 27개의 문제하고 3개의 문제로 가르는 고전적인 분류체계가 이 세 문제가 도대체 뭐냐라고 딱 묻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22, 30, 그 다음에 14거나 29거나 이랬었는데 이 세 개가 진짜로 그건지 이걸 장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한 차례에 걸쳐서 그냥 다 풀어나가는 게 아니고 1차 시도의 과정과 2차 시도의 과정이 반드시 병행돼야 된다는 아주 강력한 실행 계획을 여러분한테 촉구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27개를 60분 만에 풀려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 시험의 경우 22번 그리고 28번, 30번 이 세 문제를 어쨌건 빼놓고 나머지 27개 문제를 60분 만에 다 풀어 마치란 말이 아니고 27개 문제를 60분 만에 검토를 끝내라는 말입니다. 다음에 풀다 보면은 체크될 만한 문제들이 있고 체크되지 않고 이건 괜찮네? 내가 잘 풀 수 있네? 해서 풀어 넘어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하튼 60분이라는 시간 안에 27개 문제가 쭉 다 검토된 결과 체크된 문제하고 풀어 마친 문제들로 딱 구획이 돼야 됩니다. 나머지 세 문제의 경우도 각각의 원래 7, 8분씩 투여해서 풀어 마치는 거지만 지금은 저 세 문제가 어디에 어떻게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한 문제당 4분 정도의 탐색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조건이 무엇인지 상황이 무엇인지 정리해보고 이 문제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인지 풀기가 너무 까다로워서 안 보이는 문제인지 이걸 가려낸다는 겁니다. 그럼 72분이니까 우리에게 28분이라는 시간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내가 체크했던 문제를 재도전해서 풀어 마치고
시간이 남으면 검토해서 내 점수에 최저하한선을 지켜내는 이런 전략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번 시험의 경우 12, 13, 15 따위에서 본인의 시간을 낭비한 자 반드시 반성해 보시고 그 시간을 적절히 컨트롤해서 대략 3, 4분 정도 안에 풀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고 거기서 다음번 행동을 여러분이 가져가야 실제 수능시험에 성공적인 시간 전략이 나온다는 점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낯선 문제를 만났을 때 어쩔 거냐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건 여러분 공부의 흐름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은 6월 1일이고요. 수능시험은 11월 16일입니다.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남아있고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의 공부가 다시 도전돼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할 것이냐인데 소위 얄팍한 스킬들을 찾아 헤매다 보면 왠지 내 공부는 다 끝난 것 같고 이제부터는 이건 다 아는 거니까 뭔가 다른 스킬들을 찾아서 장착하다 보면은 뭔가 더 효율적으로 더 빨리 풀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졌다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 난이도 구성의 파괴, 문제 형식의 파괴 앞에서 완전히 흔들리게 되고 결국 시험에서 좌절적 점수에 도달할 겁니다. 작년도 수능 14번 문제가 그랬습니다. 언제나 낯선 문제 앞에는 출제진들의 입장에서 교육과정의 핵심 내용들이 절대로 벗어난 곳에서 출제되지 않습니다. 다 교육과정 범위 안에 있고 다 그 개념들을 동원해서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은 원리를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챙기는 것, 그걸 다지는 것. 그걸 다지다 보면 원리는 지키되 계산의 효율성을 위하여 건너뛰거나 문장을 압축해서 독해하거나 이럴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한테 찾아온답니다. 그래서 강조하거니와 얄팍한 스킬들보다는 원리를 다시 한번 읽을 것, 원리를 다시 한번 곱씹을 것, 고난도 문제가 나타나도 원리에 입각해서 풀어볼 것, 이 반복된 연습이 낯선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관통에 가서 제한된 시간 안에 여러분의 점수를 맞출 거라고 저 확실합니다. 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시간 전략 꼭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이 현재 이 시험지를 갖다 놓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 어디서 시간을 낭비했는지, 어디서 멘붕에 빠졌는지 반드시 체크가 필요합니다. 이후 여름방학 이후에 여러분들이 고난도 문제를 향해서 갈 텐데 그 모든 고난도 문제 앞에 원칙이 지켜지는 테크닉들이 축적되어 가야 여러분의 실력도 상승하고 수능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수능시험에 다가가는 과정마다 자신감이 드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하루 반성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앞으로의 계획, 이 결심대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뒤 공통문항부터 심층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